바로 주식꿀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금요일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각오요? 네. 갑자기요? 네. 뭐 일단은 요즘 이제 이번 주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을 좀 노리는 그런 매매법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월 초에 집중되어 있는 이제 호재성의 이런 이슈들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들고 나온 뭐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런 딱 흐름과 딱 맞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정리하고요. 이번 주 시장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요. 계속해서 힘이 없다가 장 막판에 살짝 빨간불 아주 희미하게 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을 좀 이제 주력적으로 좀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과 개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매수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힘겨루기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고점에서 매도를 했고 또 개인들은 저점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제 메이저 수급들에 의한 이 힘겨루기 싸움에서 또 새우등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특히 이제 10월 달부터 진행이 됐던 메이저 수급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이 매도 압박으로 인해서 또 주가가 하락을 했고 또 그 하락한 구간에서 또 개인들이 또 매도를 해버리다 보니까 개인들은 또 계속 손실을 보고 있고 메이저 수급들은 그나마 수익으로 좀 나와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우량주 위주로 또 하락을 하다 보니 또 이제 고점에서 잡혀 있는 또 개인들의 물량 자체가 뭐 반대 매매라든지 뭐 신용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막판에 기관들 수급이 싹 들어오면서 지수는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만 본다면 지수는 반등으로 해서 시장이 좋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내용적인 면을 본다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좋지 못했던 장이 일주일 내내 지속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진단을 해볼까요? 오늘 코스닥은 조금 다른 흐름이었어요. 그래도 하루 종일 빨간불 켜면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 좀 다른 흐름이었죠. 코스피는 초반에 살짝 반등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다면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양봉을 이어주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을 했던 업종이 있죠. 그 업종은 바로 이제 이 게임 업종이 코스닥을 좀 상승을 시켰고 사실 이런 이제 눈치를 보면서 메이저들은 이 게임주들을 좀 매집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또 개인들은 또 이제 매도 물량을 또 쏟아내면서 또 사실 또 손실을 보고 있었죠. 게임주 같은 경우에 왜 올라갔습니까? 또 중국과 연관이 있죠. 또 이제 중국에서 이 게임 판호를 또 이제 개방한다는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게임이 또 중국에 가서 또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뭐 오늘 펄어비스라든지 웹젠,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것이 게임주는 올라갔지만 엔터주는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 개인들은 게임주를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어떤 종목이냐? 엔터주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는 또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개인분들은 또 손실, 그다음에 또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또 이 게임주들을 또 슬슬 매수를 하면서 매집 구간을 또 만들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코스피 코스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쉽지 않았던 시장이었고 다음 주를 좀 노려야 되는 움직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히든 종목을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조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욱더 똑똑한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하고요.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주식콜 전문가님의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올릭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9.9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어떤 뭐 특별한 호재가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이 히든스탁에서 이제 1월 달에 좀 이제 호재성의 이슈들이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JP 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이슈인데 오늘 이제 올릭스가 좀 상승을 좀 했어요. 상승 좀 했는데 사실 올릭스는 제가 처음에 가지고 나왔던 히든 종목이었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수익을 뭐 드렸었지만 지금 이제 올릭스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소식 때문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제약
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행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CES라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뭐 IT 업종에서는 상당히 큰 행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JP 모건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들이 이제 제약기업들이 참여를 하죠. 그다음에 뭐 자기 기업 내용들을 설명하고 우리 신약 개발을 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뭐 마케팅 이런 것들 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투자를 받는 그런 이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바로 돈이죠. 지금 제약주들 보면은 다 실적이 적자 계속 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뭐 헬스케어 제약주들이 적자가 지속된다고 해서 안 좋다고 판단하진 않죠. 신약 개발 때문에 적자가 난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해소만 해준다면 충분히 주가의 반등은 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올릭스가 이제 처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나서 좀 이제 상승이 나왔었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수익 다 보셨을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내려가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의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올라와 주면서 오늘 이제 JP 컨퍼런스에 간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기업 한 26개가 참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올릭스, 특히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제약 지금 뭐 제약주들 너무 이슈가 많죠. 뭐 리베이트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분식회 뭐 등등등등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종목들보다는 확실하게 이 신약 개발을 주력적으로 하는 이 업종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투자만 받는다면 상당한 주가 상승을 올려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2월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고 이제 2019년 1월을 봐야 되는 시장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CE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요쪽에 고정되어 있는 이슈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종목들을 매수한다면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요. 특징주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주식골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진양홀딩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12월 18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3,000원인데요. 자, 전문가님 제가 그때 기억이 나네요. 네. 첫날 눌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다음날 또 올라가냐고 그 법칙 유효하냐고 했는데 어김없이 또 올라갔네요. 그렇죠. 어김없었죠. 네. 사실 뭐 제가 이제 히든 종목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수하는 날에는 좀 눌려요. 근데 그렇다고 막 10%, 15% 이렇게 막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뭐 한 많이 눌려봤자 2% 정도, 3% 정도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날 이제 급등을 나와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매수를 하고 했던 시점이 이 음봉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또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물론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흐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종목이 상승을 하다가 이날 이제 상승했던 눌렸다가 우리가 수익을 가져갔던 이날에 거래량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집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인맥 관련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자, 근데 지금 뭐 정치 관련주들이 다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으면서 뭐 이 종목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 테마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전에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눌리면서 살짝 원형 바닥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20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지금 오늘 단기 이평선 모든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려줬을 때 충분히 이 볼린저 밴드 상단봉을 돌파한다면 3,000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그날 수익을 못 보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홀딩을 하셔서 큰 수익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면 또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주시겠죠? 아, 네, 뭐 제가 오늘 사실 산타 복장을 입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그 정도로 좀 선물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 JP모건 헬스케어의 최대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는 아니지만 제약주로 인수를 했어요. 제약주로 인수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진출 기대감이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회사가 나스닥에
이제 진출한다는 이런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외국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죠. 이제 그런 종목들과 비슷하게 우리나라 종목이지만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아주 기대감이 아주 이제 무성하게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인수한 이 기업이 상당히 또 매출을 또 잘 내고 있는 기업이고 파이프라인 자체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 수출보다는 약간 이제 마케팅 쪽으로 좀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의 영업이익이 자회사 때문에 껑충 뛰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힌트가 쌍바닥 패턴이 나왔어요. 이제 최근에 쌍바닥 패턴이 나왔는데 이 쌍바닥 패턴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쌍바닥 패턴은 하락하는 추세에서 상승 추세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예전에 한 900% 상승했습니다. 밑에서부터 900% 상승했는데 그때 상승하기 직전의 패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 나스닥에 또 이슈를 받고 또 이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 또 이슈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종목이 뭐 예전에 900%까지는 아니더라도 못해도 반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드리는 이 산타의 선물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제약주 관련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감이 안 잡혀서 더욱더 궁금한데요. 이 종목 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뭐 일단은 지금 방송 시간이 좀 짧아요. 상당히 짧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준비가 돼 있는 이제 무료 온라인 강의에 들어오신다면은 이 종목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12월이 끝나가는 상태고 이제 내년 2019년이 다가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원금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금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원금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우리 주식골 전문가님의 1월 상승장 대비 원금 회복 프로젝트 시작이라는 테마로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요. 요즘 계속해서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원금 많이 네. 손실 보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원금을 회복해 주겠다라니까 제 가슴이 또 설렙니다. 저도 설렙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하면서 원금 회복하신 분들이 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상당히 좀 뿌듯함을 느끼는데 지금 10월 달부터 사실 엄청난 폭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장은 그 전부터 계속 하락을 했었어요. 7월 2일이 제 생일인데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7월 2일부터 하락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하락을 진행하면서 지수가 폭락을 연속하면서 10월 달에 대폭락이 나왔고 11월 달에 반등하지 못했고 12월도 지금 반등을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원금 회복에 대한 부분들 가장 좀 절실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금 회복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상당히 좋은 장이 올 거고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1월 달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종목이 될 수 있다. 바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의 최대 수혜주라고 생각하는 이 종목이 여러분들 계좌 원금 회복의 첫걸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